텔레그래프 쪽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앤더슨에 관해 가지고 1억 파운드 이상 책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가치를. 솔직히 일단 첫 번째로 너무 펌핑됐고, 개인적으로 삼선 인플레는 축구판에 이 화폐 가치가 옛날보다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일어난 건 맞는데, 그 속에서도 저 포지션만의 인플레가 더 일어난 것 같아. 삼선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일단 당연히 이 선수가 1억 파운드 가치를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이적 가능성은 없다고 나와 있고, 사실 1억 파운드를 1월에 쓸 팀이 없지. 보통 장부 같은 것들도 계산을 할 때 여름에 상당수를 빼려고 하지 1억 파운드급의 저 자금을 다 빼려고 하진 않을 거라서 말이 안 되고. 근데 1억 파운드라는 저 펌핑된 가치 같은 것도 우리가 약간 사연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노팅엄만의 사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얘 연봉이랑 자녀 계약 기간 이런 거 좀 봐보자. 계약 기간 2029년까지 4년 남았네. 내년 되면 3년이 남고, 급여 4만에서 5만 파운드. 유망주애가 딱 프로 계약을 처음 받았을 때 그래도 이 팀에서 꽤 오래 뛸 수 있겠다 싶은 금액, 딱 그 정도인데 완전 그냥 보편적인 금액. 지금 뛰고 있는 이 실력을 생각하면은 확실히 낮긴 하네. 근데 이 선수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뉴캐슬에서 좀 노리고 있거든요. 뉴캐슬이 가장 압도적 원탑? 왜냐면은 뉴캐슬이 팀그로운이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물론 내년 되면은 루이스 홀이 팀그로운으로 추가가 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뭐 나중에 추가되는 루이스 마일리도 팀그로운으로 슬롯이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근데 해도 2명이고 적어요. 그래서 유망주 농사가 좀 저조했던 뉴캐슬 입장에서 롱스태프를 팔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필요한 건데, 근데 반대로 로컬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수를 또 판매하게 된 배경 또한 PSR 급하게 맞추려고 그냥 빨리 판 거거든요. 간단하게 알아본 내용에서는 바이백이랑 세론 조항 같은 거 아예 넣지도 못하고 바로 팔아버렸대. 이게 현지 언론이랑 에디아우 감독을 통해서 나왔던 소식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뉴캐슬도 이 선수를 다시 데려올 때 뭐 메뉴랑 경쟁을 붙는다고 하면 뭐 우선 협상권이 있다거나 아니면 바이백이 있다거나 세론을 통해서 좀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얘가 1억 파운드야. 만약 1억 파운드 말고는 안 판다고 해. 그럼 얘를 사오려고 한다면 메뉴랑 뉴캐슬 둘 다 과장을 좀 보태서 1억 파운드 를 지불을 해야 사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근데 얘가 진짜 장점이 좋은 건 뭐냐면요, 삼선이 주목을 받으려면 좀 화려해야 되거든. 내가 저번에 그 미드필더 갈드컵 카이세도 라이스 흐라반베르 얘기할 때 라이스를 카이세도보다 아래 티어로 평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 이런 엠블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미드필더는 그래도 유연해야 된다. 유연성이 굉장히 돋보여야 나는 수준이 높은 미드필더로 보인다. 부스케츠가 그랬고, 로드리가 그랬고, 뭐 이니에스타, 차비 에란데스, 그다음에 뭐 사비 알론소, 뭐 웨스트 웨즐, 세스크 파브레가스 이런 미드필더들이 다 그랬듯이, 심지어 로이킨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이점이 있어야 이제 이 선수에 관한 퍼포먼스에 관해서, 그리고 실력에 관해서 높은 평가가 쉬워진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앤더슨이 딱 그에 부합하거든요. 얘가 윙어 출신이라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봤을 때 본인한테 총대를 엄청 많이 과하게 안겨다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자처하고 뚫고 나오려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태클에 들어와도 그걸 빨고 나가려고 한다거나 하는 작업에 관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나타내는 편. 근데 단점으로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작업에 있어서 본인의 사지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어요. 턴오버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또 전진 패스도 정말 좋은 편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목적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팅엄 포레스트 라인업을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제일 믿음직한 애가 얘 동료 중 하나인 이제 깁스 화이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건 깁스 화이트 하나만 바라보고 패스를 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시야가 좁은 건 절대로 아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또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로 나가서 뛸 때 보면은 또 시야도 괜찮고 해서 다른 팀에 나아가면은 뭐 내가 방금 말했던 그런 제한적인 시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극복이 될 만한 사안인 거고. 그래서 나는 감히 말하자면은 얘가 좀 카이세도 느낌이 있어요. 공격 작업을 풀어나갈 때 있어서 원블란테로 센터 서클에 고립이 된다 하더라도 얘는 풀어나갈 능력이 있거든요. 이 선수의 경기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흡족해할 만한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점은 6번, 8번, 10번 그리고 왼쪽 윙어나 라이트 윙어 중 하나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멀티 포지션으로도 충분히 많은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고, 이거는 스타팅 라인업으로 이 선수가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라인업을 구성할 때 레프트 윙이 모자라, 라이트 윙이 모자라, 공미가 모자라, 8번이 모자라 해도 얘를 넣을 수가 있고요. 경기 내에서도 스위칭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6번에 있던 선수가 8번으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윙 포지션으로 빠진다거나, 요즘 라이스 보면은 8번인데도 불구하고 막 넘버텐 올라갔다가 레프팅 갔다가 라이팅 갔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얘가 할 수 있다는 거. 보급형 라이스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전술적인 메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근데 신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9 정도 되거든요. 180을 못 찍으면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있듯이 좀 보다 보면은 키가 그렇게 크진 않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얘가 그 신장이 179 정도 되는 거 치고는 생각보다 체감이 한 185 되는 것 같아요. 공중볼에 있어서도 약점을 별로 안 드러내더라고.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점은 내가 전에 가너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뭐 따지고 보면 가너랑 좀 유사성이 있는데 가너보다 확실히 위클래스긴 하지만 어쨌든 키 진짜 좋아요.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 활동을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제임스 워드 프랑스만큼 엄청 뛰어나다 이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봐줄만 하다. 만약에 그 팀 내에서 세트피스 키커가 따로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정해놔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잉글랜드 내에서는 삼선 매물이 풀린다고 했을 때 아마도 오나나가 안 풀린다는 가정하에 얘가 압도적 원탑. 제 생각엔 그래요. 첼시 쪽에서도 뭐 라비아가 나온다고 하면은 얘보다 높은 티어를 줄 수도 있겠지. 퍼포먼스적으로 얘보다 더 안정적이긴 했으니까 물론 난 그래도 앤더슨이 위라고 보긴 해요. 근데 뭐 라비아 이런 나오는 거 좀 배제하고 오나나 배제한다면은 얘가 압도적 원탑. 근데 수비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태클이나 커버 능력 얘가 되게 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선 장점이 있는데 막 카이제도처럼 완전 드라마틱한 슬라이딩 태클로 뭐 끊어낸다거나 뭐 라이스처럼 수비에 관한 이해도가 막 진짜 넘사라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이스는 센터백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뛰어나고 카이세도는 동물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신체 능력을 쫙 벌려가지고 따는 걸 좋아하는데 앤더슨은 노멀한 편인 것 같아. 얘는 오히려 공격 작업에서 빛나는 게 좀 많죠. 아무래도 윙어 출신이니까 1억 파운드는 솔직히 개소리고 내가 봤을 때 거래된다고 하면은 7천만 파운드에서 7,500만 파운드 이쯤 예상합니다. 이 거래가 성사가 되려고 한다면 앤더슨은 노팅엄이 좆돼야 돼요. 노팅엄이 갑자기 막 리그 15등, 16등 전전에 진짜 강등권 탈출한 지 얼마 안 되는 순위들 있잖아요. 지난 시즌 토트넘 메뉴 순위 막 그 정도 되는 거 아닌 이상은 내 생각엔 내고는 안 들어갈 것 같아. 게다가 앤더슨이 만약에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입지가 더 좋아져. 솔직히 아직까지는 콜 파머가 제대로 복귀를 안 했고요. 그리고 필 포든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투엘 체제에 딱 적응하는 단계다 보니까 투엘 입장에서 벨링엄을 넘버 10으로 쓰는 걸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서 앤더슨을 벤치로 내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포든하고 파머가 아직까지는 복귀가 안 됐으니까 걔네가 복귀하고 나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얘 입지가. 근데 어쨌든 앤더슨이 그 과정 이 혼돈 속에서도 입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한다면 얘가 국대 주전을 먹고 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으로 나가서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먹고 그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은 노팅엄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붙겠지. 월드컵 시즌이라서. 그리고 맨시티 입장에서도 앤더슨을 노리는 게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지금 다 윙어를 알고 계시는데 윙어보다 요즘 볼란치 더 많이 뜁니다. 볼란치가 아니라 왼쪽 센터백까지 들어가요. 옛날에 장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르나르도 실바는 사실 이게 이번 시즌에만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행적인 행보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그렇게 뛰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앤더슨이야. 앤더슨이 실제로도 빌드업 과정에서 노팅엄에서 축구하는 거 보면은 이 센터백 라인으로도 많이 내려가고요. 그리고 윙어 포지션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돌아다녀요. 생각보다 나는 얘가 프로필만 딱 봤을 때는 공격 작업에서만 좀 멀티 포지션을 많이 점할 줄 알았어. 넘버 10, 윙어 뭐 8번. 근데 그 밑에서도 굉장히 많은 포지션 커버 범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판다고 했을 때 얘를 데려온다고 하면 되게 좋은 영입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종합한다고 봤을 때 뉴캐슬은 팀그라운 옵션 부족하고 메뉴는 3선 노골적으로 부족한 거 제가 영상 속에서 정말 자주 말했죠. 거기에 더불어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판매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여러 팀들이 충분히 노릴 법한 자원이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도 얘를 원한다고요? 추아메니 대체자로 얘를 데려오고 싶다고? 아 근데 얘 레알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잘하긴 하는데 사실 메뉴 뉴캐슬 토트넘급 말고는 뉴캐슬 가서도 주전은 아닐 거야. 왜냐면 토날리랑 기마랑에서의 장기 대체자인 거지 당장 주전 먹기 힘들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삼선의 하자가 심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주전을 딱 먹을 수 있는 선수인데 그게 아니라면 명품 백업 정도? 이 정도가 끝인데 그래서 막 얘에 대한 어비를 막 진짜 어디 주전급으로 해가지고 엄청 높게 부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거는 앤더슨이 팔리고 나서 와튼하고 발레바가 팔릴 가능성이 크다. 이삭사가 생각하면은 지난 여름에 이제 이삭처럼 해당 포지션에서 넘버원 타겟은 얘가 될 거다. 근데 변수가 있다면 얘가 뉴캐슬에 대한 애정이 진짜 큰 걸로 알아요. 저는 엘랑가가 뉴캐슬로 이적할 때도 앤더슨한테 조언을 구해가지고 대답을 듣고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뉴캐슬로 이적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얘도 지금 뉴캐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마리나키스랑 뉴캐슬 쪽 관계자랑 되게 친한 걸로 알아요. 가끔 뉴캐슬 경기도 보러 오기도 하고 오히려 얘 입장에서는 주전을 먹고 싶어 할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에 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는 편. 그러니까 굳이 상대적인 평가로 했을 때 뉴캐슬에 제일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물론 토날리랑 기마랑이스를 밀어내고 주전을 못 먹을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조엘링턴 빼고 이게 박으면 되거든요. 그럼 끝이라서 사실 포지션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서열이 토날리랑 기마랑이스급이 아니라는 거지. 다른 애 떼고 들어가면 돼가지고 뉴캐슬이 현금 보유량은 많죠. 이삭을 판 돈을 다 쓰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다 쓸 수 있냐 이것도 봐야 되고 변수가 있는데 일단 맨유랑 뉴캐슬은 얘를 살 욕심을 부리기 전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나 빨리 따야지. 그건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맨시티는 이런 고민 안 하잖아. 맨시티는 그럼 얘한테 뭘 제공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페카르디올라 밑에서 뛰면은 너의 인생이 달라져. 우리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선수로서의 체급이 올라가. 뭐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그에 더불어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가고 나서 너가 주전을 확실히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출전 시간에 관한 제공을 확실하게 해야겠죠. 근데 출전 시간 제공이 아마 지금 니코 곤잘레스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얘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출전 시간 아래가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뭐 레인더러스도 있고 하니까 동일 포지션에. 근데 앤더슨의 마음을 얻기 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 스탠스 부술 상황이 나와야 돼. 노팅엄이 박는 것도 박는 거고 노팅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이적료 협상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야 앤더슨이랑 대화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앤더슨하고 대화했다? 만약에 선빵 쳤다? 그럼 거기서 또 씨발 지랄년번 떨면서 저기 마리나키스가 난리칠 수도 있어요. 뭐 하나 건수라도 잡아가지고. 실제로 이번 여름에 그랬던 전적이 있는 사람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물론 아직까진 찌란시긴 하지만 마리나키스 지금 그리스에서도 논란이 있었더만. 뭐 범죄 조직 지원해준 거였나? 그런 논란도 있더만. 뭐라도 다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거슬리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마리나키스 범죄 연루 엮여서 날아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내가 마침 구단주가 논란 때문에 구단 내에서의 행정적인 권한을 상실해버린 케이스의 주인공이 된 팀의 서포터잖아요. 로만이 푸틴하고 엮여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근데 마리나키스가 그래 뭐 그런 전적이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나. 근데 그 범죄의 수위가 과연 푸틴하고 엮이는 거 급인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심각한 이력들이긴 하겠지만 그 사건이 공론화가 되고 논란이 되고 인정이 됐다고 쳐도 행정적인 권한을 다 상실돼가지고 이 구단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건인가?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과거가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미 날아갈 것은 이미 날아갔을 사람이라 구단주 날아가가지고 되게 상황이 어려워졌네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그것만 믿고 막 그 앤더슨은 영입의 가능성을 어떻게 부풀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생각보다 그게 무의미한 그 잡음일 수도 있어요. 맞아. 실제로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이 의혹들에 관해서 날조도 되게 많아요. 뭐 지금 말하는 거 마리나키스 사람 매장시켰다 뭐 이런 것들도 보니까 찌라시였던 것들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약간 좀 욕심 개 많아 보이잖아요. 생긴 게. 그래가지고 좀 그런 논란이 잡음이 찌라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중에 막 대부분이 가짜일 수도 있어. 마리나키스가 노팅엄의 구단 위상이나 수준 규모 이거 대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스텝업을 시키려는 것도 알겠고 실제로 노팅엄의 역사에서 마리나키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부임을 하고 나서 구단이 말도 안 되는 급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구단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충분히 이거는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이력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급성장에 관해서 본인의 확신도 있었을 거고 철학도 있었을 거고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노팅엄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팀이 너무 빨리 내진 설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건물 빨리 올린 것처럼 내구성이 많이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노팅엄의 프로젝트를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이 팀이 뭐 어떻게 되겠냐, 뭐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깁스 화이트를 잡았던 것도 급하게 1년이라도 더 해서 지금 유로파리그 티켓을 내가 어떻게든 지금 팰리스 고소 시비 걸어가지고 따냈는데 실제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존 텍스터라는 구단주의 규정 미숙지 이슈 때문에 지금 컨퍼런스 리그로 강등됐잖아요. 소송에 져가지고. 거기서 딴지 걸었던 게 마리나키스였거든. 본인이 유로파리그 각도 만들어놨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만 딱 한 번 나가면 이 팀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한 번에 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고 누누 같은 경우에도 본인 프로젝트에 반대되는 행보를 가려고 하니까 홧김에 잘라버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앤더슨을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관해서 마리나키스라는 사람에 관해서 평가가 다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순히 내어준다 하면은 아 얘 이제 노팅엄 셀링카럽을 생각하는구나. 근데 아니다 지키려고 한다. 아 그럼 얘 아직도 야망이 그득그득하구나. 배돼지가 그냥 아직도 그냥 가스로 가득 차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앤더슨 판매권에 관해서 그리고 깁스 화이트 판매권에 관해서 어떻게 될지도 다음 이적 시장 때 주목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고. 근데 진짜 개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누누 산투 열사님 무슨 싸움을 하신 겁니까 진짜. 배떼지 마라. 이거 포스텍 그 이상이네. 아니 이거 포스텍이 더 뚱뚱한가? 둘이 배치기 시켜보고 싶네. 정장 터질라 그러는데요? 아 맞다 마침 포스텍하고 같이 서 있는 거 있구나. 와 그러네요. 포스텍보다 풍채가 크시네. 되게 내가 원피스란 애니메이션 안 보긴 했는데 원피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등장인물 보는 것 같다. 원피스 애니메이션 보면은 간지 캐릭터 아니면 악당들은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그 느낌인데? 이건 뭐야 씨발.
어쨌든 지금까지 엘리엇 앤더슨이었고요. 엘리엇 앤더슨을 사고 싶다? 이 사람부터 뚫고 와라. 예.